하늘의 그림자 솔다트 1화 괴물의 탄생. 장면 1 괴물의 탄생. 프랑스 파리 외곽 어둠이 짙게 들이운 폐쇄된 건물. 대한민국 국정원의 비밀 안가였다. 안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지리라 예고하고 있었다. 마크 고드는 그림자처럼 건물 안으로 스며들었다. 검은 전술복에 감춰진 그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의 손엔 무정하게 반짝이는 단검이 들려 있었다. 요원 1명, 2명, 그는 방해되는 자들을 거침없이 처리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다. 상대는 그가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숨을 멈추며 쓰러졌다. 피가 바닥에 고였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저 그의 단검에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다. 마크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은 단 하나, 죽음이었다. 그곳엔 자비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임무 그리고 명령.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차량 안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는 CIA 국장. 그는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그가 느끼는 감정은 냉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국장의 손은 모니터 옆에 놓인 서류를 무의식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마크의 모습이 그의 심장에 날카롭게 꽂혀 들어왔다. 정말로 이게 옳은 선택인가? 국장의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눈앞에 이 남자는 자신이 알고 있던 마크 고든이 아니었다. 살인마가 되어버린 존재, 그를 멈추게 할 방법은 없었다. 그의 결단이 불러온 결과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만 같았다. 이제 마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원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닐까? 국장은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복잡한 생각에 휘말렸다. 장면 27년 전 워싱턴 DC의 한바. CIA 요원들이 335 모여 웃음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리차드와 마크 고든은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고 그날은 리차드가 오랜 임무에서 복귀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그들과 함께 한 요원들이 술잔을 들며 웃음을 터뜨렸다. 리차드, 너도 이젠 좀 쉬어가야지. 너무 일만 하잖아. 한 요원이 리차드에게 말을 걸었다. 리차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쉬는 날도 있어야지. 그런데 난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그 말에 다른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크를 바라보았다. 마크, 너 정말 리차드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 우리 중에서 형제 같은 사이가 따로 없다니까. 마크는 그 말에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들었다. 형처럼 따라야죠. 리차드 선배님이 제게 한 건 정말 많습니다. 많긴 하지. 또 다른 요원이 끼어들며 말했다. 리차드가 마크 덕에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난 사람 같았거든. 이 자식이 처음 왔을 때는 완전 초보였는데 지금은 리차드가 직접 손대고 만든 최고의 요원이 됐잖아. 리차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마크는 자기가 알아서 잘해. 내가 한 건 조언 몇 마디 뿐이야. 조언? 그게 다야? 리차드, 너 마크한테만은 형처럼 군다니까. 다른 요원이 말했다. 그래도 요즘 마크는 우리 중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아. 리차드는 그런 말을 가볍게 넘겼지만 속으로는 마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마크를 동생처럼 생각했지만 동시에 마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를 기대하고 있었다. 리차드는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진지한 표정으로 마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마크, 나 이번에 비밀 임무에 들어가. 아마 한동안 너랑 못 볼 거야.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들 리차드를 바라보며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마크는 놀란 표정으로 리차드를 쳐다보았다. 비밀 임무요? 언제 돌아오시죠? 리차드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겠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마크가 물었다. 리차드는 미소를 지으며 마크의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물론이지. 넌 그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해. 내가 돌아오면 더 강해져 있어야 한다. 다른 요원들이 그 말을 듣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마크, 너 이제 진짜 형이 될 것 같은데. 리차드가 돌아오면 너보다 늙었겠지만 말이야. 그 자리에는 웃음이 퍼졌지만 마크는 리차드의 진지한 말에서 묘한 이별의 기운을 느꼈다. 리차드의 표정 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장면 3 카사블랑카로 향하는 길. 리차드와 술집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진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마크 고든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비행기는 그를 카사블랑카로 데려가고 있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마크의 심장은 여전히 차가운 고통 속에 있었다. 그가 이렇게까지 추적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이었다. 리차드.
CIA 국장의 특별 임무로 내려진 이번 작전은 리차드의 마지막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리차드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마크는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CIA 국장으로부터 리차드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CIA 국장은 그 소식을 마크 고든에게 전달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가 카사블랑카에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카사블랑카 도착 후 CIA 비밀 안가. 카사블랑카에 도착한 마크는 비밀 안가로 향했다. 그곳은 리차드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 있는 장소였다. 이곳에서 리차드는 단서를 남기고 사라졌다. 마크는 안가에 침착한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가 마주한 공간은 아무런 소리도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방이었다. 그곳에는 리차드의 흔적이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었다. 마크는 방 안을 둘러보며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발견했다. 그 수첩은 리차드가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내용이 담긴 물건이었다. 마크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수첩을 펼쳤다. 수첩 속에는 암호처럼 빼곡히 적힌 단서들이 있었다. 하지만 마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익숙한 이름이었다. 세르게이. 용병단의 수장으로 알려진 인물. 그와 함께 기록된 것은 여러 요원들의 임무 실패 보고서였다. 그들의 시체에 남겨진 표식은 마크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오래전에 본 문양, 바로 나무 아래의 요람이었다. 장면 4 라스베이거스 테러 15년 전.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밤 마크 고든과 그의 가족은 벨라지오 호텔 앞에서 펼쳐지는 분수쇼를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차가운 분수 물줄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조명이 그 위로 아름답게 비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어우러져 도시의 활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우와, 엄마 저거 봐요. 어린 마크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어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웃음을 터뜨렸다. 마크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다. 분수쇼의 경쾌한 음악 속에서도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진동 소리.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궁금한 듯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대답했다. 잠깐만. 아버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짧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가 전화를 받는 순간 그곳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행복하고 따뜻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전화 속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화를 끝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지금 당장 호텔로 돌아가야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말할게. 지금 마크를 데리고 호텔로 돌아가.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서둘러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마크의 손을 잡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마크는 여전히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였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분수쇼가 흥미롭게 비치고 있었다. 엄마, 왜 가요? 분수쇼 더 보고 싶은데. 마크는 고개를 돌리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크를 서둘러 데리고 궁중 속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전화기를 꼭 쥔 채 긴장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쾅! 순식간에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마크의 시야는 흰빛으로 물들었고 곧이어 엄청난 폭발이 도시를 휩쓸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거대한 충격파가 모든 것을 덮쳤다. 불길과 연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즐거웠던 도시는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엄마. 마크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그를 보호하려고 몸을 돌려 품 안에 감싸 안았다. 주변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불타는 차량과 쓰러진 사람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마크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꼭 쥐었지만 어머니의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폭발의 충격으로 쓰러져 있었고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의 주위로 누군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크는 아버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의 발목에서 반짝이는 표식을 보았다. 나무 아래의 요람. 그 문양은 마크의 어린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마크는 그 자리에 기절했다. 장면 5 카사블랑카 CIA 비밀 안가. 마크 고든은 조용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수첩에 적힌 정보를 모두 정리한 후 그는 곧바로 CIA 국장에게 화상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에 국장의 얼굴이 나타났고 마크는 단호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국장님, 리차드가 남긴 수첩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추적하던 용병단의 수장이 세르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용병단은 나무 아래에 요람이라는 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마크는 그 눈 속에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세르게이. 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건가? 국장이 천천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리차드는 그를 추적하다가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차드의 수첩에 따르면 세르게이는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표식은 그들의 결속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마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화면 속 국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마크, 지금 당장 카사블랑카로 가겠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크는 짧게 답하며 화면을 껐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지만 이제 세르게이에 대한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카사블랑카. 마크 고드는 카사블랑카의 한적한 거리에서 국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화상통화 후 국장은 급히 카사블랑카로 향했고 오늘 그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다. 국장이 타고 온 검은 SUV가 서서히 다가왔고 문이 열리자 국장이 내렸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국장님. 마크는 짧게 인사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마크. 국장은 마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번 임무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리차드가 추적하던 세르게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나무 아래의 요란 표식은 내가 어렸을 때 목격했던 표식과 동일하다. 내 부모님을 죽인 자들이 남긴 그 표식 말이다. 마크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죽던 그날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의 발목에서 보았던 그 문양이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 선명했다. 그리고 이번 임무를 통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국장은 마크의 표정을 읽고 있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서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야. 내 부모님을 죽인 조직과 세르게이의 용병단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기회에 그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거야. 마크는 국장의 말을 듣고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은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국장은 마크가 복수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크 국장이 엄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모든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감정이 너를 망칠 수 있다. 이번 임무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거다. 마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국장의 경고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는 나중의 일이다. 국장은 마크의 결단을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말했다. 이번 임무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세르게이를 직접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용병단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네가 용병으로 위장해 그들의 신뢰를 얻어라. 용병으로 위장해 침투하라고요. 마크가 다시 묻자 국장은 단호하게 답했다. 그래. 너만큼 그들의 세계에서 빠르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그들과 비슷한 경로로 움직이면 그들 안에서 정보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북아프리카로 가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세르게이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라. 국장은 마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말했다. 세르게이를 잡고 내가 추적해온 모든 비밀을 밝혀내는 거야. 그를 잡지 못하면 리차드도 내 부모님도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다. 마크는 결연한 표정으로 국장을 바라봤다. 네, 국장님. 절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내부로 침투해 세르게이를 잡아내겠습니다. 좋다. 국장은 마크의 눈을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북아프리카로 떠나라.